자, 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은 어떤 분인가? 자, 볼까요? 한동훈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한동훈은 자, 을일주입니다. 을일주가 약간 곱상하게 생겼어요. 대체로. 을일주인 사람은 이제 약간 둥글넓적하고 귀엽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여자면 되게 예뻐요. 을일주는 타고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을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불병정 무기경 인계 중에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을일주죠. 꽃이라고 하거든요. 꽃. 을일주에 태어나면 꽃이에요. 신해가 을일주인가 그렇지. 신해가. 그래서 이제 을일주면 귀엽고 예쁘고 남자가 을이면 좀 권력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을하고 경은 서로 이제 합이니까 그 무력을 끌고 와. 그래서 을인 사람이 의외로 권력적일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곱상한데 굉장히 권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을일주일까 대체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축하고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아까 멋진 진월을 봤죠? 진은 을, 개, 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을이니까 일단은 기초가 튼튼하네요. 뿌리가 아주 강해요. 을은 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게 복잡한 뿌리예요. 갑하고 아니지 인하고 묘면 인월이나 묘월이면 을이 그래 내가 뭐 대단하지 근자감이 짱짱하지만 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개하고 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을이 지닐 때는 굉장히 뿌리는 튼튼하긴 해도 좀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또 진월이면 변화무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용이에요. 왜 변화무쌍이냐면 여러분들 4월달을 생각해봐요. 양력 4월달은 이게 막 파릇파릇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이게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진월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진월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은. 진월인 사람은 옆에 누군가 그 사람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월보다 진월이 그게 제일 강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진월에 태어났고 축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그러죠. 재가 굉장히 발달된 것입니다. 사람이 재가 발달되면 일 좀 할 줄 안다. 돈의 흐름이 보이고 일머리라는 게 돈이 어떻게 착착착착 재물이 어떻게 재화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이 눈에 확 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분은 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다. 많이 가질 수 있겠다. 많이 챙겨놨을라나? 가질 수 있는 소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여분은 가질 자격이 있다. 사회에 있는 것들이 다 내 돈이다. 편재, 정재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무게감에 낑낑대고 살아가느냐. 가지고 누리는 거는 내가 강하고 내가 다 하는 거고 낑낑대고 살아가는 것은 일만 잔뜩 있는 거고 그런 좀 판명을 나중에 해보고요. 그러면 요 이재명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일단은 연월일에 재가 하나도 없어요. 연월일에 재가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뭘 챙겨야지 뭐 가져야지. 연월일에 재가 없는 사람은 돈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도 연월일에 재가 여기 있긴 하네요. 약간 이 안에 진안에 일에 진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월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돈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잘 안 들어. 검사 시절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받지는 않고 여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월에 일단은 수사를 할 때는 돈 가지고 뭘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돈 챙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연월에 제가 있으면 항상 이게 그 머리가 거기까지 흘러가요. 그러면 연월에 있는 제가 있으면 돈을 다 챙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그 도성 스님이 여기에 연지에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입금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알아셔. 죄를 지냈는데 입금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입금 잘 안 됐으면 종무소에 바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해. 이분한테는 연애 제가 지지에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왜 안 넣니? 기분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이분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벽안 스님은 지금 한 2달째 돈을 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밥을 한 번씩 안 먹으러 오긴 안 먹으러 와. 근데 그걸로 시위를 하는 건지 몰라도 스님, 벽안 스님은 아마 죄가 없을 거예요. 죄가 없으면 돈이 잘 안 보여.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들이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래서 이재명도 잘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으로 본인도 아예 인권 변호사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한테 돌아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끊고 요는 이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윤석열은 받았을 수도 있는데 본래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 아예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검찰을 하면서 검찰의 조직이 그런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데 한동훈은 민감하겠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겠다. 아직 그런 것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사주로만 보면 연하고 월이 편재 정제이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월에서 뭘로 투관이 됐냐? 나 자신에게도 투관이 돼 있지만 개로 투관이 돼 있어요. 개가 여기 떴잖아요. 일단은 천간에 있는 것이 연월에 뜨면 활동량이 굉장히 크고 활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연월에 월지에서 나간 것이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연월에 뜬 사람은 실력가예요. 실력이 있어요. 한동훈은 실력이 있다. 근데 이게 개가 뭐냐? 편인으로 떴다. 편인. 얘도 편인이네? 이재명도 편인인데, 똑같이 연애 개를 다 떴네요? 12살 차이네? 12살 차이, 10살 차이? 10살 차이네? 같이 개로 해서 개묘, 개축인데, 개인데 두 개 다 편인, 둘 다, 요분도 편인이고, 요분도 편인이네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월지에서 다 올라갔잖아요. 울 비슷하잖아요. 을일주, 을유일주, 저기는 을일주. 일단 을일주도 똑같아. 그래서 두 사람은 닮은 구석이 있다. 전략가로서. 뭔가를 머리 굴리는 전략가로서 닮은 것이 있다. 근데 더 전략을 더 많이 쓰는 거, 더 큰 거는 여기가 자니까 훨씬 더 크죠. 또 옆에서 유가 금생수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생수가 약간 있고 깊은 물이에요. 요 물은 추워. 추위가 더 금생수가 돼 있으니까 아주 온도가 차갑게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는 온도는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는 해도 있네. 을해. 일과 여기는 을요일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을이 물이 많으면 이제 을이라는 것은 풀이고 꽃이거든요. 물이 많으면 둥둥 떠요. 또 차가우면 막 이렇게 제대로 꽃을 못 펴. 이런 경우는 너무 추워서 늦어. 굉장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엄청 늦은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을이 여기 추위가 따뜻하게 바뀌려면 너무 한참 걸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서 벗어나지가 어려워. 근데 이제
경신, 신유,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기미대원에 아마 성남시장 같은 것들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펼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인동초는 김대중 전 대통령만 인동초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거라서 혹독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진월은 혹독하지는 않아요. 그지만 물이 많아. 우물쭈물해. 우물쭈물. 편의는 우물쭈물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 한동훈이 조금 더 경험을 거쳐야 된다. 경험을 거쳐야지. 지금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바로 탄핵 들어가서 했으면 본인도 살고 지지율이 팍 올라갔을 거라고. 지지율이. 한동훈, 야, 이렇게 하면 딱 됐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전략을 짜는데 늦어. 이게 토국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제극인 맞아가지고 인성이 이 제극인 일찍부터 단련을 많이 시켰으면 쟤하고 인성은 서로 극이거든요. 쟤는 돈이고요. 인성은 머리예요. 돈 보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상을 실천해야 되냐? 왔다 갔다. 현실은 쟤고 이상은 인성이야. 이상은 저 탄핵이야. 현실은 우리 당이야. 자꾸 당을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제 이게 제극인이 맞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우물쭈물하다가 엉뚱한 데 푹 빠져버린 이런 거를 몇 번은 사실은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정치 세계에 와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겠죠. 저는 한동훈에 거는 기대가 커요.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극인이 계속 되면서 본인이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는 대운을 보면 알겠죠. 대운이 41세 신의 대운이에요. 이 20대, 30대는 개축 임자 대운이에요. 요 분이 사법고시 합격했다라는 게 좀 신기한데 왜냐하면 이 10대하고 이제 어렸을 때하고 10대하고 정말 많이 놀러 다녀. 여기 을묘갑인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너무 재밌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를 엄청 시켰는가 봐. 부모님이 공부하는 애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애들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우리 평범한 가정에는 친구들하고 놀면 공부하는 애들하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검사예요. 아버님이 검사인가? 장인어른이 검사인가? 하여간 그래요. 본인의 가정도 어쨌든 비슷해. 그래서 이제 근데 임자개축은 여기서 문서운이잖아요. 계속 검열을 한 거예요. 본인이 주도가 돼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문서 검열, 계속 사건 파일, 계속 끝없이 이만큼 쌓여있는 문서를 20대, 30대 계속 보는 거죠. 40대가 되면서 시내가 관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관운인 거예요. 드디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진이 40대부터 승진이 척척척척 41살부터 승진이 척척척척 돼서 올라가죠. 평관 대신에 평관입니다. 평관은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오지게 많이 나갔다. 시내 또 여기에 해니까 또 이제 또 역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오지게 많이 나갔다. 압수수색 진짜 많이 나갔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특별검사 윤석열하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지금 경술 52세잖아요 지금. 경술대원입니다. 정관대원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화려한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을 51세, 50대에 다 이제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한동훈은 자기 운을 믿고 가야 돼. 정의로운 걸 해도 돼. 여기 세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의 근을 두곤 했어도 진토의 근을 뒀다라는 둔 것은 무리를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파를 만들어서 자기 판동은 한파 이렇게 한다 해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은 5분의 1? 이거 얼마 안 돼. 조금만 해. 이거 해. 그릇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왜냐하면 진이니까 그래. 그래서 연이나 묘면 한 반절 가져가는 거거든요. 3분의 1 가져가거든요. 진은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가져가. 그러니까 그래도 적은 건 아니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술대운이에요. 경술대운이니까 술이라는 거 진을 또 충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충할 수도 있어.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은 한동훈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조직을 치고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진술 충이니까 진이 자기 조직 아닙니까? 대운이 술이잖아. 그러니까 내 조직을 내가 한 번씩 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인물에 막 썩은 물에 있을 때 충이 와야지 새로운 흐름으로 내가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 국민의힘이 완전히 고인물처럼 썩은 물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술이 돼서 딱 나타나서 한 방 팡 때려서 바꿔줘야지. 본인이 또 관이잖아. 정관.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가도 돼요. 왜 자꾸 개하고 해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있냐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믿고 살아온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학대로 이상주의를 실천해도 충분히 돼. 가능해. 근데 너무 아깝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다음에 60대, 70대도 나쁘진 않아요. 기후대운이잖아요? 평관, 정관 밑에 지지로 이건 조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직을 만드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하는 비견 겁재로 조직을 만들든 아니면 정관, 평관으로 관으로 조직을 만들든. 근데 이 지지의 관은 굉장히 세요. 지지의 비견 겁재면 알 수 없어. 지들끼리 싸워.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황룡사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오래 갈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 계속 내가 성격이 나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그래서 조직이 더 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기호, 무신대원, 조직의 보호를 받게 돼요. 윤석열처럼 상관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조직의 옹호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되잖아.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돼. 이 개사대운 말, 가보대운 초, 검찰총장, 뭐 이렇게 2008년부터 2010년대 초부터 특별검사로 유명했잖아요. 이명박 수사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이게 개사대운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지의 관이에요. 관의 보호를 받아. 이전에는 일만직사계, 신묘, 임진, 신묘대운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일 많이 하는, 여기도 압수수색 많이 했겠네. 겁재니까. 어쨌든, 젊었을 때는 진짜 일 많이 한, 일밖에 모르고 산 그런 게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이후로는 자기 실력을 이제 막 쓰는 거고, 그리고는 40대 중반부터는 조직의 비호를 받아요. 조직의 비호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대통령까지 일궈는데, 여기서는 없어, 조직이. 이분은 지금도 자기를 따르는 조직이 과연 있나? 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없어, 내 사람이. 자기가 관의 검찰의 옹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에 지금 근이 하나도 없어요. 지지의 근이 없어. 지지의 근이 없다라는 것은 진정한 형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로워. 이분은 외로워.
내 진정한 형제가 없어. 여기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나눠 먹는 형제야. 가져가는 형제. 심지어 내 보살까지 가져가잖아. 내 부인까지 가져가. 돈도 가져가고 내 부인도 가져가는 형제야. 이 지지에 있어야지 이 형제가 진짜 우리가 남이가 하는 형제가 되는 거죠. 본인께서 술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맨날 그랬을 거야. 술 마시면 술 돌리면서 우리 하나다 이러면서 검찰들이 하는 그런 건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뭐냐고. 갑오대운이 이제 다 끝났어요. 65세잖아 지금. 66세부터 을미대운이죠. 조직의 옹호가 끝났다. 끝나는 이 시절에 바로 지금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이거는 조직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내가 총으로 딱 쐈어. 이러면 이거는 다 증인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천하의 아무리 조직에 아무리 옹호를 받아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운대도 다 됐는데 그렇게 많이 스승들을 많이 찾아다닌다며 맨날 태길하고 맨날 물어보고 그런다며 왜 이런 걸 안 물어보? 끝났잖아. 지금 을미대운이잖아.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을미대운이에요. 이게 구수 마지막 대운이 끝나는 이때 중요한 거거든요. 대운이 끝날 때하고 대운이 시작할 때는 손발이 떨려야 돼. 사실 겁나는 거예요. 사람이 대운이 끝날 때하고 대운이 시작할 때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이제 대운이 시작된 것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이 좀 돼요. 안심이 좀 돼서 저는 임자대운에 내 임자대운 식신상관을 이제 정말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본래 굉장히 은둔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적 활동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사업연합 활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임자대운이 되면서 자대운은 은둔자고 은둔해서 나 밖에 나가기 싫고 하기 싫고 그냥 요 안에서 식신이니까 식신상관 이 안에서 우리 살림을 잘 살아내야지 우리 요양원 잘 만들어서 많이 키워야지 뭐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을미대운으로 넘어가면서 조직의 옹호 완전히 끝난 거는 본래는 아닌데 미 중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조직의 옹호가.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어쨌든 조직의 옹호가 완전히 안 끝났더라 하더라도 큰 옹호의 벽은 끝났고 저 한동훈은 보세요. 61세부터 조직의 옹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큰 조직. 만약에 이제 이게 60대 대원이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중진 계속 정치를 하면 중진에 있으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중진 그 누구요? 홍준표처럼 저렇게 홍준표도 본래 주류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 조직에서 굉장히 태두가 돼 있게 돼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그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여기 상관이니까 을병 이 병이 이게 시가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낮에 태어났어야 돼. 낮에 태어나지 이 병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을하고 병은 내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이래 이제 제대로 달변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수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축에다가 해가 되니까 이게 목생화에서 상관이면 말이 막 쫙쫙쫙쫙 막 끝없이 쫙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검사 시절에 문서는 많이 봤는데 문서 개축 임자거든. 문서는 많이 봤는데 신문은 별로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길러지질 않은 거예요. 이 병화는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수가 너무 많아서 화로 펼쳐지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물 기운이 수국화잖아요. 이 화로 불이 막 펼쳐 나가야 되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습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습해져 있어요.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불이 일어나질 않아. 불이 막 일어났으면 한동훈이 달병가가 됐을 거라고.
어마무시한 달변가. 이 중에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물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좀, 무슨 연기하나? 제가 무슨 말이 왜 저래? 말투가 좀 이상해, 한동훈이.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치를 계속 하면서 단련이 되면 좋아질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윤석열 사주 다시 이렇게 보면 경일주, 그러니까 앞에다 경을 두고 지지의 뿌리가 없다. 지지의 근이 없다. 자, 이재명은 지지의 묘라는 근을 가지고 있죠. 연지의 비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팬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팬덤. 타고난 팬덤이 있다. 윤석열은 본인이 이제 그 쌓아온 이런 것 때문에 당에 대한 이런 것들, 보수에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팬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팬덤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면 다 떠나가게 돼요. 다 떠나가. 이거 아니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떠나갔거든요. 마지막 한 10% 정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윤석열이지. 언제부터 윤석열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극우파가 있으시거든.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건 윤석열이 팬덤이 아니고 이재명은 뭘 해도 팬덤이 되는 이런 게 있고 옆에 이 갑이라는 게 등락개갑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을인데 한동훈은 병이 있어요. 이재명은 을인데 본인이 을인데 갑이 옆에 있어요. 뭐가 더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을을 활짝 펴게 하는 것은 병이에요. 그래서 을병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활짝 피고 싶어요. 내가 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나와가지고 그 예전에 유세하는 것도 보면 유세를 하러 가면 그 출마자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출마자를 막 얘기를 해주고 띄워줘야 돼. 근데 유세하러 가면 본인 얘기 막 하고 옆에 사람 잠깐 사진만 찍어주고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을이 병을 보면 내가 잘 되고 싶거든요. 내가 꽃이 피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타고난 무대가 을병이에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신해도 을병이거든? 신해가 을병. 똑같네.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신해가. 근데 신해가 관종은 아니잖아요. 예. 자기 표현을 해요. 집에서는. 밖에서는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어쨌든 자기 표현을 해. 이걸 좋아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표현하는 거고 신에는 권력이 없으니까 그 표현 많이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을이 갑이 있어요. 이 갑하고 을은 어때요? 느낌이? 갑, 을. 여러분은 갑을 선택할 거예요? 을을 선택할 거예요? 갑을 선택하는 거지. 갑을 있으면 갑이 될 거예요? 을이 될 거예요?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본인이 을인데 옆에 갑이 있는 거예요.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옆에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보다 더 큰 게 옆에 있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면 그분을 띄워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분을 띄워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타고 올라가서 결국 그 사람은 덩굴이 타고 올라가면 그 나무는 나중에 죽어요. 덩굴이 타고 올라가면 나중에 죽지. 나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도가 나는 나쁜 놈인데 스스로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 옆에 있는 큰 사람을 타고 올라갔어. 올라가고서는 빨아먹고 다 큰 건 다 죽고 혼자 그냥 서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본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나무도 살고 나도 살고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갑하굴은 어쨌든 등락개갑해서 갑을 타고 올라가. 근데 표면적으로 성공하려면 본인이 낮아야 돼. 상대를 띄워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하는 거 보면 나보다는 맨날 국민이 우선이에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로 사람들이 그래 느껴지게 해야 돼. 본인이 잘 되려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는 나는 좀 여러분들의 종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나는 국민의 종이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야지 돼.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권력을 다 잡고 나서 다르게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상대를 떠받들어서 국민을 떠받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달라요. 윤석열은 누굴 떠받들어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특별검사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제 관이 있으면 위에서 임명을 받아요. 그냥 잘 보여서 하는 거고 상관인 경우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되는 거예요. 정관은 윗사람한테 잘해서 위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딱 해서 뭘 만들어서 딱 갖다 바치는 거.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네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딱 갖다 바쳐요. 그럼 윗사람이 와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러면 정관이에요. 그럼 평관은 위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싫은데 할 수도 있고 또 맡으면 진짜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해요. 그래서 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약간 복잡해. 갖다 바치기 해서 그 인정을 받으면 또 엄청 좋아하는데 못 받으면 또 때려쳐. 아니, 정관은 위에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다시 또 인정받기 위해서 2번, 3번 열심히 10번이든 도전을 해. 근데 평관은 잘해서 정말 열심히 쎄 빠지게 했잖아. 그래서 딱 올려주잖아요. 이게 진정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아니 2번, 3번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이 평관은 그 한 번에 열정을 다 쏟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까지 해가지고 줬는데 이걸 못 알아보다니. 네가 사장 맞아? 네가 내 윗사람 맞아? 이게 이렇게 돼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대운이 상관일 때는 아무리 정관이 있어도 그 위에다 보고하기 싫지. 그 시키는 대로 하기 싫고. 대운이 더 우선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본인이 정관이 강해도 대운이 상관대운이다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자기 관이 강할 때 식신상관이다 이러면 지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점을 운영해서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점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 식신 운영이면 그냥 조직에 있다가도 불만이 생기고 불만을 우리 조직에서 안 받아주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내 자영업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연지에 근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팬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팬덤은 이 3명 중에 이재명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연이 지금 축이잖아, 축. 을이 연이 축이에요. 을축이면 을은 축을 만나면 얼음이거든요. 아니 화병의 꽃이 얼음을 만나. 이거면 그래서 이게 이 한동훈의 결정적인 그 정치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연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재명처럼 지지를 해주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이게 축이 되니까 정말 자갈길을 걷는 것 같은 이런 것이 계속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관
천관이 경술대원, 그 다음에 기후대원, 무신대원이기 때문에 관으로, 조직으로 이제 그걸 다 넘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는데 이 50대가 넘으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한동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엔 정치적이 될 수가 없지. 임자계 쪽에서 축이니까 어려워. 근데 이재명은 일찍부터 사람 팬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게라고 할 수가 있죠. 윤석열은 이제 상관격이니까 그거랑 또 관계가 없는 그런 윤석열도 역시 팬덤이 없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스님, 네. 이재명 그 사람은 저기 61살 대운에 보면 네. 성인이죠. 정사대원이거든요. 61세 정사대원. 지금 정사대원이에요. 상관대원이죠. 네. 을사. 위에는 식신, 밑에는 상관대원이에요. 이재명은 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신신유라는 이 20대, 30대 경신신유에서 관이 굉장히 단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도 중요한 게 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지지에 관이 있긴 한데 천간으로는 관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당대표를 하고 야당의 대표를 하고 뭐 왜 그런 거지? 근데 이 성남시장은 어떻게 한 거지?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한 거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잘했거든요. 평판이 좋아. 경기도하고 성남을 볼 때 아닌 사람도 아니지만 평판이 좋다는 것은 지인도 지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경신, 신유, 관 20대, 30대 관운을 잘 쓴 거예요. 흡수를 잘한 거예요. 이 개하고 자하고 인성이 편인이잖아요. 편인의 능력을 그야말로 너무나도 잘 쓴 거야. 편인은 뭐든지 배우는 거거든요. 이 자기가 부족한 관을 20세, 30대 다 배워버린 거죠. 인권 변호사 하면서 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미대우는 제극인이죠. 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 수각인데 토국수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개어내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어. 이 그림들을 재운해서 제극인시켜서 토국수에서 그림들을 다 꺼내내는 거죠. 밖으로. 이게 제극인의 묘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사대원이잖아요. 61세 지금 대권에 이제 탈락되고 지금 야당 탈락됐지만 야당 대표고 뭐 절대 지지를 받고 있어. 자기 조직에서. 근데 왜 상관이지? 조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상관 폐인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있죠. 개념이 상관 폐인. 이 상관이 인성을 꿰찰 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관이 운이 나쁘다 꼭 할 수 없어요. 인성이 아주 훌륭할 때는, 인성이 잘 재련이 됐을 때는 이 상관이, 그러니까 윤석열도 같은 거잖아요. 요게 인성 아닙니까? 상관 폐인사주라고.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인성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된 거예요. 상관 폐인으로 권력까지 잡은 사람. 이재명도 특이하게 상관 폐인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그리고 상관 운영. 사람이 관운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강압으로 세상을 규율로 내 명령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얼레고 달래가면서 너 마음대로 해.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으로 우리 황룡사 스님이 관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니는 절은 내가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이 관이 강하면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인사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이제 지시 다 따라야 돼. 명령 다 따라야 되고 규율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관이. 근데 내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이제 식신상관이 강하다. 이러면 가서 떠들고 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상관대원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굳이 권위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하면 본인이 싫어해. 이게 상관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마. 자유를 줘. 난 너네들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바로 식신상관대원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뭐지? 아니 분명히 지금 당대표고 그 당이 하나로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으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식신상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지? 그거를 이제 이 편의를 자기가 단련을 시켜가지고 알아서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라고 밖에 되질 않아요. 아니면 생일이 아니거나 이 생일이 아니거나 이 생일이 맞다면 그 당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생일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돼. 이 생일이라면 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룡사가 지금 이제 내가 관이 강하지만 대우는 식신상관대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황룡사가 관이 강해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황룡사의 조직은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절치고는 강하지. 절치고는 황룡사의 이렇게 조직력은 강하죠. 황룡사의 조직력은 절치고는 강해. 교회랑 비교하면 아니지만 절치고는 저는 본래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어디 일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상관없고 그런데 절치고는 관이 강해요. 제가 관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대운이 식신상관 대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내가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마음대로 안 하나? 눈치 많이 보나요? 네. 어쨌든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는 거는 또 나 말고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조금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